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나요? 아마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밤새운 메시지를 확인하거나 유튜브 영상을 재생하셨을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고화질 영상을 스트리밍하고 단 1초의 끊김도 없이 전 세계와 연결됩니다. 사람들은 이 기적 같은 기술을 보며 애플의 혁신에 감탄하고 삼성의 디스플레이에 환호하며 엔비디아의 AI 성능에 열광합니다. 하지만 정작 이 모든 연결이 가능하도록 바닥에서부터 길을 닦고 신호를 실어 나르고 데이터를 정리하는 진짜 주인의 이름은 잘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인공으로 모실 기업, 바로 브로드컴입니다. 브로드컴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디지털 세상의 가장 지독한 통행료 징수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손에 쥔 아이폰이나 갤럭시의 내부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 안에는 수백 개의 미세한 부품들이 들어있지만 통신을 담당하는 핵심 영역에는 어김없이 브로드컴의 로고가 새겨진 칩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와이파이 신호를 잡고 블루투스로 이어폰을 연결하고 5G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그 찰나의 순간마다 당신의 스마트폰은 브로드컴의 기술을 빌려 쓰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은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소름 끼치는 지배력은 당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 즉 데이터 센터에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유튜브를 보거나 챗GPT와 대화할 때 그 거대한 데이터는 전 세계에 흩어진 서버들을 타고 이동합니다. 이때 서버와 서버 사이를 연결하는 거대한 교차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스위치 칩입니다. 브로드컴은 이 전 세계 하이엔드 스위치 칩 시장의 80% 이상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구글이든 메타든 아마존이든 그들이 구축한 거대한 AI 제국은 결국 브로드컴이 깔아놓은 신경망 위에서만 작동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브로드컴이 이런 독보적인 지위를 가졌음에도 대중들에게 철저히 몸을 숨겨왔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소비자를 상대로 광고하지 않습니다. 화려한 신제품 발표회도 열지 않죠. 대신 그들은 빅테크 기업들의 목줄을 쥐고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우리의 칩 없이는 당신들의 서비스도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샌디스크가 낸드 플랫이라는 한 우물을 파서 기술의 정점에 올랐다면 브로드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디지털 연결의 급소를 하나하나 장악하며 거인이 되었습니다. 2026년 현재 브로드컴의 시가총액은 1.5조 달러를 넘어서며 테슬라를 위협하고 세계 10대 기업 반열에 올랐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그저 그런 통신칩 회사 중 하나였던 브로드컴이 어떻게 엔비디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반도체 제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천재적인 엔지니어링 덕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혹한 사냥의 역사에 가깝습니다. 이제 우리는 반도체 업계에서 가장 악명 높으면서도 가장 존경받는 경영자, 획탄, 이 휘두른 칼날의 실체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는 어떻게 남들이 버린 쓰레기 같은 기업들을 모아 시총 2,000조 원의 다이아몬드 제국을 건설했을까요? 제2장에서는 브로드컴의 실질적인 설계자, 획탄의 잔혹한 인수합병 전략을 다룹니다. 어떻게 적자 기업을 사서 단숨에 흑자로 돌리는지,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비정한 구조조정과 인질 영업의 실체를 아주 디테일하게 묘사하겠습니다. 브로드컴이라는 이름 뒤에는 실리콘밸리의 그 어떤 CEO보다도 차갑고 명석한 두뇌를 가진 인물, 획탄이 있습니다. 그는 말레이시아 출신의 이민자로 MIT와 하버드 MBA를 거친 철저한 재무 전문가입니다. 보통의 반도체 기업 수장들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인류의 미래를 바꾸겠다는 낭만적인 비전을 설파할 때 획탄은 전혀 다른 곳을 봅니다. 그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며 어디를 잘라내야 현금이 더 많이 쏟아질지를 고민하는 인물입니다. 사실 지금의 거대 기업 브로드컴은 원래 아바고 테크놀로지스라는 작은 회사였습니다. 획탄은 이 작은 회사를 발판 삼아 자기보다 몸집이 몇 배나 큰 원조 브로드컴을 인수해버리는 이른바 새우가 고래를 삼키는 도박에 성공하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진짜 주특기는 인수가 끝난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잔혹한 마법에 있습니다. 획탄의 경영 철학은 단호합니다. 그는 회사를 사들이면 가장 먼저 그 회사의 모든 사업부를 한 줄로 세웁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가 아니거나 수익성이 떨어지는 부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매각하거나 폐쇄합니다. 엔지니어들이 수년간 공들여온 연구 프로젝트라 할지라도 당장 돈이 안 된다면 획탄의 칼날을 피할 수 없습니다. 수천 명의 직원이 하루아침에 짐을 싸야 했고
연구소는 문을 닫았습니다. 실리콘밸리의 낭만주의자들은 그를 혁신을 죽이는 도살자라고 비난했지만 투자자들은 환호했습니다. 잘려나간 비용만큼 브로드컴의 영업이익률은 50%를 넘나드는 기적 같은 숫자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전략 중 가장 악명 높은 것은 이른바 인질 영업입니다. 획타는 고객사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핵심 부품이나 소프트웨어를 장악한 뒤 가격을 대폭 올리는 방식을 즐겼습니다. 최근 80조 원을 들여 인수한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기업 VM웨어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인수가 끝나자마자 획타는 기존의 연구 라이선스 판매를 중단하고 무조건 매달 돈을 내야 하는 구독제로 전환했습니다. 심지어 제품군을 강제로 묶어서 팔기 시작했죠. 우리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너희 회사 서버 안 돌아가잖아. 싫으면 다른 데 알아보던가 라는 식의 배짱 영업이었습니다. 고객사들은 비명을 질렀고 전 세계 규제 당국이 조사를 시작했지만 획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기업들이 이미 브로드컴과 VM웨어의 생태계에 너무 깊숙이 발을 들였기에 막대한 비용을 들여 시스템을 통째로 바꾸느니 차라리 비싼 통행료를 내는 쪽을 택할 것이라는 걸 말이죠. 그는 이처럼 대체 불가능한 목줄을 찾아내 사냥하는 사냥꾼입니다. 샌디스크가 기술에 대한 집착으로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섰다면 브로드컴은 기술을 오로지 수익을 내기 위한 도구로만 철저히 이용했습니다. 획탄의 손을 거친 기업들은 더 이상 꿈을 꾸지 않습니다. 대신 지독할 정도로 효율적인 돈 버는 기계로 재탄생하죠. 비정해 보이지만 이것이 바로 브로드컴을 시총 2,000조 원의 제국으로 만든 실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즈니스의 급소만 노리던 냉혹한 사냥꾼 획탄이 최근 생애 가장 큰 베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엔비디아가 독점하고 있는 AI라는 거대한 영토입니다. 그가 이번에는 어떤 칼날을 갈고 있을까요? 이번 장에서는 엔비디아의 유일한 대항마로 떠오른 브로드컴의 은밀한 역습을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엔비디아라는 이름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젠슨 황이 무대 위에서 화려한 가죽 자켓을 입고 새로운 칩을 치켜들 때마다 주식시장은 요동치고 빅테크 기업들은 그 칩을 하나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줄을 섭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아주 냉정하게 생각해야 할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천재 칩 수만 개를 모아놓아도 그 칩들이 서로 대화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저 비싼 실리콘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수만 개의 GPU가 마치 하나의 거대한 뇌처럼 동시에 움직여야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연산 속도가 아니라 연산된 데이터를 옆에 있는 칩으로 얼마나 빨리 손실 없이 전달하느냐는 연결의 기술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엔비디아의 유일한 대항마이자 사실상의 지배자인 브로드컴의 증가가 드러납니다. 엔비디아가 인간의 뇌를 만든다면 브로드컴은 그 뇌에서 뻗어나와 온몸을 연결하는 신경계와 혈관을 만듭니다. 데이터 센터 내부의 칩들을 연결하는 이른바 네트워킹 스위치 시장에서 브로드컴의 위상은 절대적입니다. 그들의 최신 칩인 토마호크 시리즈는 전 세계 AI 데이터 센터의 표준이나 다름없습니다. 젠슨 황조차 우리의 GPU가 제 성능을 내려면 브로드컴의 네트워킹 기술이 필수적이다 라는 점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즉, 엔비디아가 주인공이라면 브로드컴은 그 주인공이 뛰어놀 무대 전체의 설계를 독점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브로드컴의 야심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제 엔비디아의 안방인 연산 칩의 시장까지 소리 없이 침투하고 있습니다. 바로 커스텀 ASIC, 주문형 반도체라 불리는 영역입니다. 여러분, 구글이나 메타, 아마존 같은 거대 기업들이 언제까지 엔비디아의 칩당 수천만 원씩 상납하며 살고 싶어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서비스에 딱 맞춘 자신들만의 전용 AI 칩을 갖고 싶어 합니다. 이때 이들이 비밀리에 찾아가는 곳이 바로 브로드컴입니다. 브로드컴은 고객이 원하는 설계도를 가져오면 그들만의 독보적인 IP, 지적재산권을 결합해 세계 최고의 효율을 가진 맞춤형 칩을 뚝딱 만들어줍니다. 구글의 AI 전용 칩인 TPU는 사실상 브로드컴과의 협력으로 태어난 자식이며 최근에는 메타와 오픈AI 역시 엔비디아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브로드컴과 손을 잡고 자체 칩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포인트는 브로드컴의 태도입니다. 그들은 엔비디아처럼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고 떠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뒤에 서서 구글에게는 엔비디아보다 싸게 만들어줄게, 메타에게는 너희 서비스에 최적화된 신경망을 깔아줄게 라며 속삭입니다. 젠슨 황이 전 세계의 시기 어린 질투를 한몸에 받으며 싸울 때 획타는 그 싸움의 구경꾼들에게 무기를 팔며 조용히 현금을 쓸어 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AI 시대의 진정한 승자는 가장 화려한 칩을 만든 자가 아니라 모든 칩이 지나가야만 하는 길목을 지키는 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브로드컴은 이미 그 길목에 요새를 지었습니다. 이제 빅테크들은 엔비디아를 피하기 위해 브로드컴이라는 더 거대한 성문을 통과해야만 하는 기묘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보이지 않는 제국의 끝은 어디일까요? 그들이 장악한 이 견고한 생태계는 영원할 수 있을까요? 실리콘밸리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애플은 펜을 만들고 구글은 사용자를 만들지만 브로드컴은 인지를 만든다. 무시무시한 농담처럼 들리지만 이는 브로드컴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장 정확하게 꿰뚫는 말입니다. 그들이 장악한 네트워크 칩과 기업용 소프트웨어는 한 번 도입하면 다른 것으로 교체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시스템을 바꾸려면 수조 원의 비용과 수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죠. 획타는 바로 이 교체 비용이라는 인질극의 마법을 누구보다 잘 활용하는 경영자입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이 보이지 않는 제국에도 거대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전 세계의 규제 당국입니다. 유럽연합, EU과 미국 공정거래위원회, FTC는 브로드컴이 VM웨어를 인수한 뒤 벌인 일방적인 가격 인상과 끼워 팔기 행태를 시장 지배력 남용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제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브로드컴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반독점법 위반 조사에 직면해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고객의 목줄을 너무 세게 쥐었다. 는 비판이 현실적인 법적 위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고객사들의 반란도 심상치 않습니다. 브로드컴의 통행료에 지친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브로드컴의 설계를 빌리는 대신 아예 기초부터 자신들이 직접 칩을 설계하는 독립을 꿈꾸고 있습니다. 샌디스크가 기술 변화의 흐름을 놓쳐 위기를 맞았듯 브로드컴 역시 고객들이 등을 돌리는 순간 그 견고한 성벽에 구멍이 뚫릴 수 있습니다. 너희 말고는 대안이 없다는 브로드컴의 오만이 역설적으로 시장의 수많은 대안을 만들어내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획탄과 브로드컴은 이미 다음 전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이제 단순한 AI 칩을 넘어 6G 통신과 광통신, 옵티컬 인터커넥트이라는 미지의 영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미래에는 전기 신호가 아닌 빛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브로드컴은 이 광학 연결 기술에서 경쟁사들보다 3년 이상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인공지능이 더 똑똑해질수록 더 거대한 신경망이 필요해질수록 결국 다시 브로드컴의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도록 미리 길목을 차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브로드컴의 서사는 우리에게 냉혹한 자본주의의 진실을 보여줍니다. 샌디스크가 최고의 제품을 만들면 성공한다는 낭만을 보여줬다면 브로드컴은 최고의 길목을 점령하면 세상을 지배한다는 현실을 증명했습니다. 그들은 사랑받는 기업은 아닐지언정 존재하지 않으면 문명이 멈추는 필수적인 괴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스마트폰 상단의 와이파이 안테나를 볼 때 혹은 거대한 데이터 센터의 불빛을 볼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그 화려한 혁신의 이면에는 묵묵히 그리고 냉혹하게 통행료를 징수하며 세계를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손, 브로드컴이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과연 획탄의 브로드컴은 규제의 칼날과 고객의 반란을 뚫고 21세기 디지털 제국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너무 날카롭게 세운 칼날에 스스로 베이게 될까요? 기업의 가치는 주가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이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달려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준비한 브로드컴의 사냥법과 지배 전략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냉혹한 거인의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